문제가 다음 그 문제로 연결이 되는 그 연결고리랑 인과관계가 조금 더 설명이 되면 제가 납득하기가 훨씬 좋을 것 같은 부분이 이제 논리적인 어떤 객관적인 실증 자료가 있거나 어떤 데이터가 뒷받침해 준다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현지 조사를 심층적으로 하셨는데 그 풀 제안서의 문제 분석에서는 이게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가 명확하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처음 이제 긴 그림을 그린 다음에 문제 분석을 다 해 놓고 사업에 맞추고 기간에 맞추느라고 스코핑을 할 때 뭔가 이 논리 모형이 깨지는 형태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거는 한번 다시 뭐 들여다보시면 그 과정 안에서 초점화하시고 이제 논리를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교육을 일종의 받았다고 해서 꼭 행동 변화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많은 기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좀 디테일하게 조금 생각해 보시고 사업 운영과 기획에 조금 반영된다면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익 단체들과의 어떤 충돌은 없는가? 보통 이렇게 이런 사업들은 참 좋은데 늘 이런 산업군하고 충돌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또 이익 단체들이 정부와 결탁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마지막에는 이제 다른 부분들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고려나 사업을 하기 전에는 다 이해관계자들이 다 호의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사업이 실제로 들어가면 이해관계자들도 언제나 또 그런 것들이 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래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되신다면 그런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다이나믹 메커니즘 이런 것들도 이제 향후에 조금 더 보완해 주시면 아주 좋겠다 이런 말씀. 그 한국에서는 유자 학교로 여러 성공적인 모델들을 확산시켜 오셨는데요. 그 필리핀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뭔가 고려된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기제지만 전혀 다르게 작동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컨텍스트를 고려한 그 맥락의 어떤 부분이 고려되었는지 좀 그 부분을 설명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뭔가 지역의 로컬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기획을 했다면 이런 어떤 혹시나 이 지역의 그 시장 조사 아이들이 얼마나 여기서 취업을 할 수 있고 뭐 예, 그런 것들도 한번 살짝 터치를 해주면 참 좋은 프로포즈가 될 수 있겠다. 예. 다른 더 현장에서 필요한 축산 사업들 뭐 예를 들어서 인공 수정을 시킨다던가 그러면 당장 소득과 연결되는 사업이 있는데 과연 이 디지털 교육 사업을 노동시장 분석도 없는데 선정해 줄 것인가 그런 관점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랑 교육을 위해서 학부모나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는 조금 범위가 넓고 좁음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하는 어떤 근거라고 할까요? 물론 이 모든 컨텐츠는 좋은데 48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디펜스를 할 수 있을까? 현지 파트너 두 파트너 기관들이 굉장히 큰 기관인 것 같고 그리고 고유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뭔가 개선해야 되거나 투입하는 영역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에 있는 에티오피아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교육 체계, ICT 교육하고 지금 이제 발표하시면서 제안하시는 사업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교육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NGO의 열정과 함께 플러스 그 국가의 그 정책이 얼마나 따라주냐가 아주 관건인데 그럼 이 사업을 위해서 지금 그 교육청과 어떤 그 업무 협의 아니면 좀 좋으면 뭐 MOU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사실 이 사업이 지역 그 정부의 어떤 앞으로 그 디지털 문해력을 전반적으로 대학 교육과 연계해서 해결하기 위한 그 로컬 솔루션으로 모범이 돼야 할 텐데 이 지금 제안해 주신 사업 내용에서는 나중에 본 사업이 되면 이제 교육청이나 교육부랑 이제 연계하겠다라는 부분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지금 요 사업이 어떤 성과로 제시가 되려면 지역 정부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학교에 개입한 것이 굉장히 비용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어서 이 모델을 채택하고 싶다 이렇게 해야 이 사업을 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다른 이 문제에 개입하려는 이해관계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고 있고 대략 현지에서 가용한 예산적인 가용 범위가 얼마인데 우리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이런 현실적인 솔루션을 주겠다라는 이제 비용 분석 같은 것들이 보이지는 또 않아서 이런 개입이 어떤 방식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재 유지 보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세부적인 어떤 플랜이 좀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현지에서 구입할 건지 아니면 뭐 한국에서 가져올 거면 통관 이슈라든지 아니면 세관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정부랑 협의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아마 질문을 많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 먼저 사업 대상지가 사립 아동 보호 시설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정부의 지원이나 관리 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제 회복 탄력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이런 척도들이 대부분 라이커트 척도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조사자의 역량 또는 조사의 어떤 환경 또 뭐 이거에 따라서 바이어스가 상당히 있을 수 있는 조사라는 걸 아마 기초선 하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조사의 품질을 높이기, M&E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조금 노력한다면 더 정확한 측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파트너 단체가 BMYS 이 단체가 현재 미등록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럼 이런 상태에서 우리 현지에서 사업 파트너로서 어떤 공적 체계 안에서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을지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보완책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고요. 상황이 열악한 학교라면 분명히 이제 이런 기자재나 PC, 뭐 태양광 시설 이런 것들 설치하기로 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이 결국은 나중에 출구 전략 관점에서 저 학교에서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한 지점인데 이런 부분들을 제안서에서 발견할 수 없어서 그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탁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 어떻게 보면 소속돼 있을 텐데 늘 교육을 하면 일종의 턴오버나 이직 이런 식의 이슈들도 늘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조금 그 지속적 교육 효과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되게 반가운 뉴스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어떤 식으로 좀 대응하실지 이런 것도 질문을 드리고요. 현재 파트너 기관의 초기의 경험들이나 아주 값진 역량들이 그쪽에 쌓이고 저희 쪽에 쌓이지 않는 구조가 계속 아쉬웠는데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 사업을 리드해 나가시겠다고 하는 샘 복지재단에서 이 구조를 어떻게 끌고 가실 계획이신지. 그 시료를 분석해서 대안을 만들고 하는 게 상당히 좀 고도화된 작업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기술이나 역량을 필리핀 현지에 전수 가능할지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 좀 드리고 싶고요.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어떤 현지 정부 요르단이죠, 그죠? 요르단에는 어떤 지원 체계들이 있는가들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언제까지 사업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가 엑시트 플랜을 언제까지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이고 저희는 이제 민간 단체로 이제 NGO로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건데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계획이나 이 정부가 더 전반적으로 좀 효과적이고 더 나은 방식으로 운영하기를 바라는 게 이제 어떤 지속 가능성에서 중요한 방향성일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고려하고 계신지. 그 실제 심사에 들어가셨을 때 사실 이 시간 운영은 발표하시는 분께서 하시는 건데 한두 개 심사위원의 질문을 들어보셨을 때 질문이 많다. 그러면 제안서에서 충분히 어필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심사위원들 질문을 쭉 들어보고 제일 중요할 것 같은 것부터 디펜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중간에 너무 많이 질문에 답변을 길게 하시다 보니 막상 뒤에서 더 중요한 질문이 나왔을 땐 충분히 디펜스 못 하실 수가 있거든요. 다른 더 현장에서